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진행되는데요.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국토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지방 미분양 등 시장 위축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국토부의 최근 주택시장 판단 민간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이제 국토부 입장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실수요자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보면은 이런 가운데 갑자기 또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굉장히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가 3기 신도시가 지난해 말에 거의 19만 호 정도를 이제 입지까지 선정을 했고 그랬죠. 올해 이제 6월까지 나머지 이제 11만 가구를 확정해서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의 그런 생각과 비슷하게 최근 이제 주택 가격이 16주, 17주 연속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 거래를 살펴봐도 1월 거래량이 최근 5년 거래량보다는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 지방의 미분양이라든가 주택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방 미분양 미분양을 살펴보니까 최근 미분양이 지금 시장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자료 살펴보니까 1월 기준에서 미분양이 지금 최근 10월부터 해서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거의 미미하게 증가를 했고요.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역별로는 이제 오히려 수도권 미분양이 소폭 증가를 하고 지방은 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미분양이 지금 계속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2014년 전후로 해서 지금 최근 한 5, 6년 이상 계속 올라만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려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30%에서 어떨 때는 100% 이상 오른 지역도 있는데 이런 오른 우리가 기간과 오른 가격을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엔 지금의 국면은 지금 가격이 조정되고 또 그동안 올랐던 어떤 가격에 대해서 좀 약간 하향 안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지만 규제의 칼날은 무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출 규제 등 이 정부의 칼날 상당히 여전히 무뎌지지 않는 모습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17주째 하락세 보이고 있고 전세값도 지금 20주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얘기 계속해 볼까요? 지금 집값 하락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항상 저희가 이제 집값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 평균이라고 쭉 평균을 해보면 추세를 보면 지금까지 집값이 내린 적이 좀 일부 기간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2014년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오른 굉장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것이 오르면 내리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주택만은 내리는 기간이 거의 없거나 짧고 오르는 기간의 폭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재건축 아파트도 이제 지금 2012년 이후에 7년 만에 1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정부의 강력한 규제, 특히 이제 다주택자나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사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구매할 여력을 굉장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량도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어떤 생각의 차이죠. 예.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또는 수요자, 매수자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예전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의 갭이 크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예. 아마 거래량이 좀 탄력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가격 하락하는 것은 굉장히 찬성이고요. 지금까지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과거에는 뭐 서울에 집 사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서울에 전세 살기도 어려운 이런 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요새 이제 뭐 깡통 주택이라든가 뭐 역전세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번 기회에 전세 가격은 좀 충분히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로 봤을 때 지금의 강력한 그 규제 정책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예. 최소한 올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주택 가격이 반등하기보다는 지금의 하향 안정 기조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획한 올해 주택 공급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공급 목표 올해 목표치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공급 목표는 뭐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 뭐 지금 상기 신도시 물량만 해도 30만 호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뭐 20만 호 이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지방이 문제가 되죠. 지금 이제 지방은 지금 인구가 수년 전부터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지방의 주택 수요 총량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은 아직도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공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서울에 한 30만 호 정도가 4, 5년 사이에 공급이 된다면 지방의 수요를 흡수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의 어떤 그 주택 시장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이제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경험을 했지만 신도시 사업이라는 게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5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 사업 기간이 진짜 몇 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정부가 의도한 대로 공급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2차관을 지낸 이 최종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최근 내정이 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알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짜는 데서 좀 이해가 좀 깊을 것 같고 시장에서도 어떤 분인지 알면 대응이 좀 쉽을 것 같은데 정책 향방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으실까요? 이분은 이제 그 국토부 이제 2차관을 지낸 국토교통의 전문가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 발표하신 정책 방향을 봐도 보면은 이제 예. 어떠면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주거 안정, 교통 서비스, SOC 확충 이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이런 사업들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제 남북 경협 사업을 이끌 가능성이 큰데 네. 그래서 현 시장을 뭐 어떻게 또 좀 완화하거나 현 시장을 좀 이렇게 뭔가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예. 이분 이제 장관에 되셔도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도 현 시장 상황을 유지해서 결국 이제 주택 가격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관련 주목해서 봐야 할 이슈가 있죠. 오는 15일부터 올해 전국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열람이 진행이 됩니다. 이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얼마나 오를지가 지금 상당히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금 단독주택 가격이 굉장히 공시가격이 올려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신데 네, 앞서. 네, 단독주택은 현재 공시가율이 51%밖에 안 됐었습니다. 예. 절반 좀 넘었고요. 토지는 62%. 근데 공동주택 가격은
68%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70% 전후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올라야 뭐 2, 3% 내외에서 오를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최근에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1주택자 같은 경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고가 주택 소유자나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의 다주택 보유자는 조금 좀 부담이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